안녕하세요. 장소와 통로, 고리타분한 조각 이야기 전시를 기획한 소마미술관 학예연구관 손성진입니다. 2024년 소마미술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미술관의 근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지향점을 모색할 수 있는 전시들을 기획하였습니다. 드로잉과 조각이라는 소마미술관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드로잉을 주제로 드로잉, 삶의 철학을 그리다와 드로잉 페어링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올림픽 조각공원의 조각을 중심으로 조각 매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조각기획전, 장소와 통로, 고리타분한 조각 이야기와 공원, 쉼, 사람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치관 혹은 삶의 방식 등과 같이 시간이 남긴 자연스러운 흔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체성은 당연히 역사와 깊게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88년 당시 올림픽 조각공원에 설치된 191명 작가의 작품 중 48명의 작가와 그들의 또 다른 대표작 50점을 선별하고 그와 관련된 아카이브 자료들까지 총 100여 점을 모아 소개합니다. 전시된 50점의 작품 각각에는 커다란 캡션이 달려 있습니다. 캡션에는 조각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작품들의 이미지를 함께 넣어 실내외를 오가며 좀 더 입체적으로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캡션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작품을 감상하신다면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던 작품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그것들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고리타분한 과거의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유효한 여전히 살아있는 것임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시실에는 박종배, 강은혁, 이반 루세프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작품의 재료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박종배 작가는 30년 넘게 청동을 주 재료로 작업했고, 이 작품들 역시 모두 청동으로 만든 추상조각 작품들입니다. 강은혁 작가의 작품은 철, 구리, 돌이 활용되었고, 이반 루세프 작가는 대리석만으로 구성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재료의 다양성은 1980년대 이후 현대 조각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종배 작가는 청동으로 만든 단순한 형태의 요소들을 서로 교차시키거나 연속시켜서 힘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추상조각을 만들어냅니다. 바다와 명상, 강이, 물성이 느껴지는 두 형상들을 서로 교차시켰다면 천국의 계단은 같은 형상의 요소를 반복하여 쌓아 올려 천국으로 향하는 듯한 계단의 상승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종배 작가가 청동을 주로 다루며 작업했듯이 불가리아의 작가 이반 루세프는 대리석을 주재료로 작업합니다. 구성은 구체적인 형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세 개의 대리석 덩어리가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대리석으로부터 인간이 태어나고 있는 순간을 포착하는 듯한 이 작품은 작가의 구성이 최소화되고 대리석의 물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박종배와 이반 루세프 작가가 각각 청동과 대리석이라는 하나의 물질에 집중했다면 강은혁 작가는 서로 다른 물질들을 작업으로 들여와 그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와 맥락을 생성하여냅니다. 이질적인 재료들은 그의 작품 안에서 공명하며 시간적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밤과 낮은 문명과 자연을 상징하는 물질들을 교차시켜 상반되는 것들 간의 조화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필립 스크리브 작가의 함정이 있는 통행로와 건널목이 이전 시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세자르 작가의 압축 2와 신문섭 작가의 목신이 서 있습니다. 통행로와 건널목이라는 이름처럼 스크리브 작가의 작품은 프랑스의 현대 조각가 세자르와 한국의 현대 조각가 신문섭의 작품을 연결하면서 동서양을 교차시키는 통행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을 정하는데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스크리브 작가의 작품은 9개의 나무 블록이 조립되어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는 작가가 가장 즐겨 활용하는 재료인데요. 숲과 함께 자라며 벌목일 등을 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실을 길게 가로지르는 이 작품은 다음의 전시실로 우리를 안내하는 통행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세자르 작가의 압축 2는 압축된 양철통으로 만들어진 것이 독특한 작품입니다. 앞서 현대 조각의 특징 중 하나인 확장된 재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범위는 양철통과 같은 산업재료 역시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산업재와 산업폐기물 등 당대의 산업사회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경향을 띤 미술사조를 새로운 사실주의라는 뜻의 누보 레알리즘이라고 합니다. 세자르 작가는 폐자동차, 철근, 볼트와 너트 등 산업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누보 레알리즘 조각의 대표주자로 꼽히며 이를 통해 현대 소비사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오래된 가구나 농기구를 닮은 신문섭 작가의 목신은 한국적 정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나뭇결을 그대로 살려 작업하여 물질, 즉 나무 너머의 비물질적인 정신성인 목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자르 작가의 압축이 현대사회를 비판한다면 목신에서는 번잡한 세상으로부터 초연하고자 하는 숭고한 정신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전 시실에서 봤던 스크리브 작가의 함정이 있는 통행로와 건널목 작품과 더불어 이번 전시의 제목을 정하는데 커다란 모티브가 된 작품이 바로 로버스트 루실 작가의 장소의 창조입니다. 그만큼 이번 전시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닌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4m50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에서 좌중을 압도하는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머리 부분과 양쪽에 달린 동그라미에 동서남북의 방위가 쓰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작가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적어 놓았는데요. 마치 전 세계의 사람들을 서울로 불러 모아 새로운 축제 장소를 창조해냈던 서울올림픽을 기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전통 문양이나 토템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 장소의 창조는 정치, 사회, 인종의 구별 이전에 원초적 장소로 관객들을 초대하여 평화와 연대라는 올림픽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사전 시실에는 국내외 작가들의 마스터피스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 공간에는 해외 작가들의 작품이, 벽 너머의 안쪽 공간에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눈에 들어오는 작품은 베네수엘라의 대표적인 작가 헤수스 라파엘 소토의 회색의 가치일 것입니다. 소토 작가의 작품은 우리의 움직임에 따라 색다른 시각적 효과를 선사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색의 사각면들로 그려진 거대한 추상회화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고, 화면을 가득 채운 검은 수직선들에 집중하면 조금은 어질어질한 현기증이 오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아래쪽에 있는 색깔의 사각면들을 바라보면 같은 거리에 있는 면들임에도 한색이냐蓝색이냐에 따라서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토 작가는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환영, 착시 등의 재밌는 효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올림픽 공원의 장미광장에 위치한 가상의 구라는 작품 역시 소토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 역시 관람객들이 어떻게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야외에 있기 때문에 바람과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제공합니다. 올림픽 공원을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하니 꼭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나무 감옥 안에 있는 죄인의 모습을 보는 듯한 이 작품은 폴란드의 작가 막달레나 아바카노비치의 안드로진과 바퀴라는 작품입니다. 아바카노비치 작가는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의 침공 속에서 폐허가 된 고향의 모습과 인간성의 상실을 목도합니다. 그러한 경험은 작가가 제작한 앉아있는 듯한 인간의 형상 시리즈 안에 반영됩니다. 안드로진이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진 인간인데요. 작가는 안드로진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난 보편적 인간을 표현하고자 하며 전쟁의 폭력성과 고통, 슬픔의 감정을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보편적 감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바카노비치 작가가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생명력을 말하고자 합니다. 작가가 주재료로 사용하는 나무, 합성수지, 천, 헝겊 등은 작품의 피부, 주름, 굴곡 등에서 미세한 차이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똑같아 보이는 안드로진의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사전시실의 안쪽 공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조각가의 마스터피스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이 196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초기 한국 현대 조각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박석원 작가의 초토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눈에 보기에 기계 부품 같기도 하고 초승달을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서 정연하지 않은 철의 물성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이렇게 어떤 형상인지 특정할 수 없고 거친 표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이 앵포르메 경향의 작품이 지닌 주요한 특징입니다. 프랑스어로 비정형을 뜻하는 앵포르멜은 1950년대 유럽에서 유행했던 추상회화의 방식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공허함, 황폐함, 공포, 불안 등의 정서를 물질의 질감을 통해서 온전히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제작된 초토는 그러한 앵포르멜의 방식을 한국적으로 조각에 반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토라는 말은 그을린 땅을 의미합니다. 6.25 전쟁과 전후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공허함과 불안 등의 원초적 정서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시된 작품은 최말린 작가의 이브입니다. 1965년에 제작된 이 조각 작품에서도 비정형적인 형상과 거친 표면에서 앵포르멜 사조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브는 최말린 작가가 데뷔한 1958년부터 약 10년간 지속했던 시리즈 작품입니다. 생명력을 주제로 오랜 기간 작업했던 최말린 작가는 이브를 통해 태초의 인간이 지닌 근원적 생명력과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전시실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감상할 작품은 이승택 작가의 고드렛돌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앞서 봤던 작품들은 작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형, 즉 형태를 만들어낸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이것도 조각이야 물을 수도 있을 만큼 작가의 손길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이승택 작가를 한국 전이미술의 중요 작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가는 형태를 중요시하는 전통 조각의 반기를 들어 비조각이나
형체 없는 조각을 추구했습니다. 바람, 물, 불 등 가변적이고 비가시적인 자연 요소들이나 온기, 노끈처럼 일상의 재료를 작품에 도입해서 기존의 틀을 깨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고드렛돌은 1950년대 후반의 작품으로 전위적인 조각의 출발점이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이나 돗자리를 엮을 때 사용하던 작은 돌을 의미하는 고드렛돌은 하천 등지에서 모은 돌을 노끈으로 묶어 늘어뜨려 놓은 작품입니다. 딱딱한 물체를 묶어서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받게 해서 상식을 깨버리고 형태가 아닌 묶기라는 행위를 작품 중심에 놓아 기존 조각이 지닌 형태 중심의 개념에서 벗어납니다. 어떤 사물이나 소재든지 묶기만 하면 묘하게 본래의 형상들이 새롭게 느껴진다는 작가의 말처럼 묶기 방식은 이후 계속해서 활용되면서 이제는 작가를 대표하는 작업 방식이기도 합니다. 작가 마우로 스타치올리 무제의 다른 이름은 시멘트와 철입니다. 직관적으로 이름을 지어놓은 것처럼 작가의 작업 세계를 대변하는 단어는 단순함입니다. 작가는 형태가 단순할수록 완전하다라는 원칙으로 작업하는데요. 개인적인 표현을 절제하면서 관객이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관객에게 전달되는 에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앞에 있는 거대한 빨간색 작품이 바로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 역시 거대하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한 형식의 작품으로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염원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니 캬라반은 특정 지역과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작업에 반영하는 작가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작가인 다니 캬라반은 예루살렘이 지닌 평화와 희망, 구원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장소 특정적 작업을 세계 곳곳에 설치함으로써 표현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설치 작품의 청동 모양이라고 할 수 있고 예루살렘의 지형적 특성을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조각공원에 설치된 그의 작품은 빛의 진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해시계와 물시계를 발명했던 세종대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작품입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나무 기둥들 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햇살은 그림자를 만들어내면서 시간을 알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다니 캬라반 작가는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를 철저히 리서치해서 그 장소의 역사를 작품에 반영합니다. 알렉산드루 아르기라 작가의 주요한 특징은 벽면이나 대지같이 평면적인 장소에 3차원의 공간성을 부여해서 새로운 차원으로의 열림이나 무한으로의 도약과 같은 정신적인 주제를 담아낸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에서 보이는 것처럼 평면을 열어 제끼고 개방하는 듯한 조형 방식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조각공원에 설치된 작품 열림은 언덕을 열어 젖혀서 하늘로 향하는 길을 낸 듯한 모습은 창과 유사하며 아르기라의 고유한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마지막으로 볼 작품은 호세프 수비락스 작가의 추억이라는 작품입니다. 수비락스 작가는 가우디를 이어받아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순환의 파사드를 조각한 것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추억은 표면에 선을 그어서 질감을 극대화한 콘크리트 받침과 피라미드 모양의 대리석의 물성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질감을 부여하고 그대로 노출해서 표현력을 높이는 방식은 올림픽 조각공원에 위치한 그의 작품 하늘기둥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르기라의 열림 뒤로 대초원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하늘기둥은 스타치올리의 거대한 빨간색 설치 작품과 더불어 올림픽 조각공원을 대표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소마 아카이브 공간은 올림픽 공원 조성 당시의 신문기사들, 올림픽 조각공원의 초기 지도, 작가의 인터뷰를 기록한 구슬체록 영상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번 장소와 통로전은
소마미술관의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올림픽 조각공원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돌아보고자 기획된 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뿐만 아니라 함께 전시된 자료들을 같이 보시는 것도 이번 전시를 100% 즐기실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장소와 통로 전시가 고리타분해 보이는 옛 조각들의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문화유산으로 길이길이 보존되길 희망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